안녕하세요. 대인관계론 8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사소통의 주요 학자 세 사람의 의사소통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 특별히 가족 치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티어의 의사소통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건강한 의사소통은 서로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의사소통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의사소통과 건강한 가족 간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로서 사티어가 있는데, 사티어는 경험적 가족 치료학자로서 사티어가 수많은 가족을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자존감이 낮은 가족들은 대부분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임상 과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티어가 의사소통을 분류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 의사소통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나 외부 환경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기 어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자기를 하찮게 볼까봐, 자기를 무가치하게 볼까봐 그것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도 힘들고 항상 자기는 옳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든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고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떤 것에 너무 몰두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현실 도피하려는 성향 등이 함께 보인다고 합니다. 사티어는 자신, 타인, 상황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일치형만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보았으며 나머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티어는 자신의 그 긴장을 푸는 긴장을 해결하는 공통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기 가치에 대해서 확고하고 감사하는 감정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존중감도 떨어지고 따라서 의사소통 역시 역기능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의사소통을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는데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으로 나누고 이러한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 즉 이중 메시지가 이 네 가지 형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 메시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존감이 낮고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이요 느끼고 있으며, 둘째,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셋째, 다른 사람의 보복도 두려워하고, 넷째,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하며, 다섯째,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상호작용 자체에 어떤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 역시 이 이중 메시지 속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 이중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말만 듣고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비언어적인 주제로 바꿔버리면서 모른 채 하거나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역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서로 간의 불신과 좌절과 거절로 자존심이 상하는 상태가 반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회유형을 살펴보자면 사람이 살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반응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상황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인정해 줄 사람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유형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의견은 존중하는 척 하는 것 뿐입니다. 즉, 진심으로 상대방의 의견과 느낌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는 부정하지만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비위만 맞추는 식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유형 의사소통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비난형 사람과 살아간다면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자책을 하면서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회유형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뭐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느끼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폭발하거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한테 이 감추어진 스트레스를 퍼붓게 됩니다. 이런 유형 사람들의 정서는 죄책감, 보호받고 싶어함, 억압된 분노, 변명하는 표현 등으로 굉장히 내적으로는 분리나 헤어짐의 두려움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짐이 될까봐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회유형을 표현하는 가장 특징적인 자세가 책에 나와 있지만 무릎을 꿇고 앉아 왼손은 구걸하듯이 내밀고 오른손은 심장에 얹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 라고 간절하게 굉장히 좀 나쁘게 말하면 비굴하게 하는 스타일의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삶은 중요하듯이 나 자신의 삶도 그리고 나 자신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목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 화목하다는 것, 즉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표 5-1에 굉장히 그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이 표 5-1을 보면 우리 교재는 114쪽입니다. 그래서 보면 언어적 표현으로 어떤 말을 잘 쓰냐면 제가 잘못했어요. 난 오로지 너를 위해 산다. 당신이 없으면 큰일이에요. 라는 언어 표현을 하고 정서 반응은 굉장히 구걸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와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행동은 변명을 하게 되고 양보를 잘하고 우는 소리를 자주 하고 조금 순교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내적 감정으로는 나는 아무 가치도 없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이죠. 그리고 회유형 사람들의 이제 심리 상태는 굉장히 신경 과민이 많고 우울증이 많으며 자기 연민이나 자살 경향이 많습니다. 신체화 현상으로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나 편두통이 심합니다. 이러한 회유형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를 무시하면서 반대로 타인이나 상황을 존중해 주는 척
하는 것뿐입니다. 감정으로서는 어, 강점, 감정이 아니라 강점인데, 이러한 것은 굉장히 회유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은 배려와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치료 목표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자기 감정, 자기 욕구, 자기 생각의 경계선을 만들어주고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주장 훈련을 하게 되고 내적인 감정으로 숨어있는 분노 조절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서 비난형이 있습니다. 비난형은 회유형과 굉장히 반대되는 유형이고 군림하고 독선적이며 명령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고 비난하고, 그래서 비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신만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는 흑백 논리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할 그 대상은 굉장히 적대적이고 독재적이고 잔소리가 많고 폭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상대방을 쉽게 비난하기 때문에 자신을 오히려 강하게 나타내려 하고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다혈질이고 쉽게 흥분하고 혈압이 쉽게 오릅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부족하며 감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 복종하게끔 회유적인 반응을 막 보이면 굉장히 이 비난하려는 태도를 더 강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형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신체 특징은 굉장히 회유형과 다르게 등을 똑바로 펴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 한쪽 발을 앞으로 쭉 벌리고 한쪽 손은 허리에 얹고 다른 한쪽 발은 쭉 펴서 검지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며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속된 말로 눈을 부라리게 되는 거죠. 눈썹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얼굴 근육이 항상 빈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너무 자주 폭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비난형의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남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존중하지 못한 점을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자주 느끼고 자주 울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만 우는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폭행을 하며 배우자 구타 등을 하는 사람들형에는 이러한 비난형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표현을 표 5-1에서 살펴보면 모든 것이 너의 잘못이다. 너 제대로 하는 게 뭐냐? 너의 문제가 뭐냐? 정서 반응으로는 나는 대장이다 라는 마음이 있고, 행동상으로는 공격적이며 명령적이고 타인의 약점만을 발견하는 그러한 행동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적 경험을 살펴보면 굉장히 외롭고 피해자고 실패자라는 상반된 감정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 상태는 굉장히 비난형의 사람들은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망상이 심하고 일탈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고혈압, 관절염, 혈액순환 장애, 근육통, 천식 같은 증상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난형의 사람들은 타인은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형편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비난형의 강점 또는 자원을 살펴보면 강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목표로는 이 사람들은 인지적인 왜곡,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인지적 왜곡을 교정시켜 줘야 되고, 두 번째, 자기 감정을 통찰시키거나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며, 세 번째, 정확한 규칙을 설정하도록 나만 옳고 남이 틀리다는 비난을 하지 않도록
그 정확한 규칙을 설정하는 게 훈련하는 게 중요하며 경청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비난형의 사람들한테 필요한 치료 목표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비난형 의사소통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이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거꾸로 초이성형이 있습니다. 이성을 초월했다. 즉 묘사를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따지고 지나치게 상황적으로 분석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유형입니다. 대부분 자료와 논리를 중요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교적이지도 못하고 완벽주의 경향이 있으며 남의 장점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이성형의 사람들은 항상 뭘 따져보는 거, 공과사를 분별하자. 뭐 일을 왜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느냐. 흥분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해보자. 개구리 옷쟁이적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언제부터 잘났다고 잘난 척을 해. 이런 말들은 대부분 초이성형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그 유형에 많이 해당됩니다. 초이성형의 자세는 똑바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고 사람들 앞에서 균형 있게 두 팔을 팔짱 끼고 있습니다. 입은 다물고 가능한 움직이지 않고 고정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철두철미하고 냉담하며 무표정한 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말을 할 때 거드름을 피우며 길게 말하고 현명하고 침착한 것처럼 보이게끔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표 5-1로 돌아와서 언어적 표현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어를 생각하고 항상 추상적이고 긴 설명만 한다는 거. 정서 반응으로는 굉장히 냉담하게 보이고 냉혈한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조용하고 경직된 자세를 취한다는 거. 행동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원칙주의고 의도적이고 조작적 형태가 많다는 거. 내적 경험을 보면 이 사람들 역시 비난형과 마찬가지로 나는 외롭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다. 감정이 동요되거나 통제되는 것들을 이렇게 통제되는 것이 이렇게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컨트롤 되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 상태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박적인 상태가 많고 긴장되고 반사회적이고 사회적인 고립 유형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심장과 근육이 경직되고 암, 임파, 점액 질환이 많으며 굉장히 건조하다. 우리가 드라이하다고 그러죠. 건조한 특성이 있습니다. 윤기가 없는 거죠. 빡빡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들. 그리고 자기와 타인을 무시하면서 동시에 상황만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강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라는 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이성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그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이 사람은 언어로만 표현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대한 통찰력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신체 이완 훈련. 항상 근육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신체 이완 훈련을 시키고 세 번째, 공감 훈련을 많이 시켜서 자기만 옳다, 자기만 권위를 가지고 있다, 나만 옳다,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그러한 것들을 줄여 나가게끔 치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산만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굉장히 산만한 사람들,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즐겁지만 그리고 유머도 많은 것 같지만 그리고 항상 장난스럽고 굉장히 바쁜 척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은 스타일이죠. 그래서 특징들이 초점 없는 말을 많이 하면서 위선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자주 바뀌고 동시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신, 다른 사람, 상황을 모두 무시하는 형이 산만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과잉 행동 장애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데
ADHD에 해당되는 형들이 이러한 산만형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만형 유형, 산만형의 의사소통하는 사람은 위협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질문을 무시하고 난처할 때는 얼버무리고 딴청하고 화제를 자주 바꾸면서 횡설수설하고 호언장담을 빵빵하고 어떤 주제에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질문을 받으면 동문서답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아무도 나를 걱정해 주지 않으면서 나는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이 지속된다면 마찬가지로 무서운 고독감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산만형의 의사소통의 언어적인 표현은 주로 산만하다, 초점이 없다, 주제가 자주 바뀐다, 정서 반응은 따라서 혼란스럽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행동은 계속해서 침착하지 못하고 움직이면서 비스듬히 앉고 부산하고 공연히 끼어들어서 주의를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산만형의 사람들은 신경계통의 장애와 편두통, 위장장애, 메스꺼움, 변비, 당뇨가 많고 초점은 자기 자신 상황이 모두 무시가 됩니다. 하지만 산만형의 사람들에게도 강점이 있는데 낙천적이고 때로는 창의력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DHD, 과잉행동장애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좋은 점이 뭐냐면 창의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사람들조차도 강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묘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강점을 발견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발견을 해서 이 강점을 좀 더 촉진시켜주고 이 강점을 고양시켜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능력이고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 목표로는 감수성 훈련이나 감정을 인식하고 신체를 접촉시키는 거, 주의 집중하고 명상하고 관조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주장 훈련을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아닌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4가지 유형은 회유형, 비난형, 그리고 초이성형, 산만형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치형 의사소통은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 4가지 유형에서 없는 자존감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일치한 형태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때 직접적으로 사람과 연결되어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치형에 있어서의 속성을 보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두 번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면서, 세 번째, 개성적이고, 네 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특징이 있으며, 다섯 번째, 모험을 하려는 경향도 있고 상처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내적, 외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해서 친밀하고 개방적인 특성이 있으며, 나 자신이 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에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도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특징이 있으며, 그래서 변화에 융통성이 있고 개방적이라는 일치형 사람들의 독특한 속성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유형, 기능적인 의사소통인 일치형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유형 중에서 어느 의사소통 유형에 속했는지, 자기 자신이 어느 의사소통 유형인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